꾸준한 미각 교육을 통해서 미각을 단련할 수 있고, 미각이 만들어낸 식습관이 병을 키울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음식이 있고 식재료는 조리법에 따라서 다양한 음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평생 맛을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혀에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혀는 미각의 보고인데 우리는 혀에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의 오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오미뿐만 아니라 향기 물질로 코에서도 음식의 향을 느끼게 되는데요. 향도 맛의 일부이고 음식도 색이나 질감 등의 시각적 요인, 함께하는 사람이나 분위기 등 사회적 요인까지도 음식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단순히 맛만 보고 영양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시각적인 부분, 씹었을 때의 소리나 질감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감각들이 활성화되면 뇌를 자극하게 돼서 뇌 발달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오미 오감 자극으로 시냅스가 활발하게 되는데 이 시냅스가 생성되는 시기는 24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시냅스 가지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지, 싱거운지, 아니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등 우리 몸이 필요한 정보를 뇌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억력도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식품과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정보와 맛에 대해서 지식 습득하고 함께 식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생후 4에서 6개월경이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침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 미각이 한층 더 발달하게 됩니다. 이후 만 4세까지는 미래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단맛이나 짠맛 같은 자극적인 맛을 첨가하기보다는 식재료 자체의 맛으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단맛과 짠맛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맛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맛과 짠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맛이 형성되는 영유아 시기에는 식재료 자체의 맛을 최대한 활용한 건강한 식단으로 아이가 단맛이나 짠맛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미각 교육이나 식생활 교육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직접 채소를 길러보기도 하고 단순하게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이 느끼는 맛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채소를 활용한 음식의 역사를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채소와 친해지면서 농업과 음식의 역사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본은 2005년부터 국가 주도로 식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의 평생 입맛을 좌우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히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의 미각을 깨우고 올바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텃밭이나 농장에서 키운 식재료를 직접 요리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이나 요리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당과 나트륨 저감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저당, 저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덜 달고 덜 짜게 먹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조리 실습을 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체험교실 튼튼 먹거리 탐험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감놀이와 푸드브릿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입맛을 만들고
어려서부터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건강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양육자인 학부모들에게도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보육기관을 비롯한 가정에서도 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성인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짠맛, 단맛, 미각 테스트를 진행해서 각자의 미각을 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자극적인 맛에 많이 노출되거나 맛을 느끼는 미래의 수가 감소하고 둔화된 어른의 경우에는 미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어른들도 꾸준한 미각 교육을 통해서 미각을 단련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백한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행동이 2주 이상 지속되고 60일이 지나면 식습관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의식을 집중하고 맛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미세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점차 미각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특히 미각은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는 행위가 아니라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고 기억하면서 또 기록하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미각은 충분히 단련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텃밭이나 베란다 텃밭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작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서 식재료에 대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맛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코를 막고 맛보거나 눈을 감고 맛보는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맛과 향을 구분하고 복합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짠맛이나 단맛의 예민도를 알기 위해서 나트륨 민감도나 당류 민감도 테스트를 해보고 자신의 현재 맛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염도계나 당도계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덜 짜고 덜 달게 먹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알고 먹는 것은 신체 및 정신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짠맛에 예민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짜게 먹게 돼서 고혈압 등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요. 단맛에 예민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달게 먹게 돼서 비만이나 당뇨 등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맛이나 짠맛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고 비만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각이 만들어낸 식습관이 병을 키울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맛을 제대로 알고 음식을 먹게 되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을 알고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알고 배우는 것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식재료의 생산 과정이나 역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너무 짜거나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줄여야 하는지 등 그 이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미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미각을 정립하고 성인들은 둔화된 미각을 깨워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삶의 맛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